혹시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도 날짜가 24일인데 7강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6강이었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 잘못해서 혹시 유튜브만 보신 선생님들 다시 또 7강 올라왔나 하실 텐데 오늘이 7강이고 오늘 하려는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리즈로 죄송합니다. 시리즈로 갈 건데 기출 분석도 하면서 답도 쓰는 풀이도 하면서 예상 문제까지 가는 시리즈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문제를 조금 분석하고 오늘 할 거는 작가 미상인 숙향전을 오늘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건호문의 한거 18곡, 정훈의 우활가, 박지원의 허생전이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가 고전을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볼 때 의미가 더 와닿는 것처럼 이 세 작품에서 형상화가 된 내적 갈등이 나왔어요. 산문의 본질인 갈등의 상황, 어렵게 말해서 형상화, 양상 나왔는데 갈등에 대해서 서술해라 그런 거예요. 이 가와 나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형상화는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그쵸? 그렇게 심상에, 마음에 드러나는 형상화 되는 거니까, 이미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포인트 갈등, 그 갈등을 화자가, 어떤 태도로 있는지 서술을 하시오. 그거고, 또, 다에서 박지원의 허생전, 우리 좀 전에 본강에서 박지원의 작품을 봤는데, 박지원은, 그 과부가 개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 서울 차별하고 이러는 거 우리 작품을 방금 본강에서 봤습니다. 그 풍자 하려고 하는 그 사회의 현실의 모순을 많이 보여준 우리 박지원의 문학론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는데 다에서 허생전에서 인물 간의 대립이에요. 갈등도 사실 대립이잖아요. 그 양상을 또 말하래요. 그리고 그 의미가 왜 대립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당대의 가치관, 제가 조선하면 정말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겠어요? 유교적 윤리관에 구속된 가치관이겠죠. 그렇죠? 그 가치관의 그 변화, 박지원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련을 지어서 서술하는 거였어요. 나와 다에서 작가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그래서 오늘 본강에서 박지원 문학론을 했잖아요. 그쵸? 그 작가의 인식, 문학론,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하여 교사가 지도할 내용을 갈래별 특성과 관련해서 서술하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유튜브에 분석하고 풀이하고 작품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를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들 꾸준히 시간 되시면 확인하시면서 2020학년도 예상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본강에서 정철의 관동물과 상당히 자세하게 봤고 원광서학 삼국 유사인데 서학 중국을 다르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도 제가 이 기출풀이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춘향가인데 신재요 남창
본이에요. 본, 남창본인데 신재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춘향가인데 신재효가 남창으로 했던 본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동별곡과 춘향가가 나는데 원강, 서화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 풀이할 때는 그걸 좀 볼 거고, 가부터 다해서 화자, 주인공은 어떤 성격의 인물을 만날까? 관동별곡 어떤 성격의 인물을 만났죠? 신선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조력자가 누가 나타나고 내가 죽으려 할 때 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아니면 내 갈등이 너무 극에 다다랐을 때 뭐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누가 나타나서 해소를 시켜주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서 본 것처럼 갈등의 양상이 1차적인 걸 앞서 봐서 문제에서 봤고 그럴 때 그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조력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대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 산문할 때 고전문학 할 때 2차적인 문제예요. 어떤 성격의 인물을 만날까? 그거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무엇일까? 깨달은 거. 우리는 오늘 수필류의 기와 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강에서 강희맹의 도자설도 봤어요. 도자설도 오늘 봤고 강희맹, 강희 아내 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자설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스스로 체득하는 법. 스스로 체득한다. 무엇일까? 도둑의 아버지와 도둑의 아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스로 체득하는 건 지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면서 선비의 입장에서 다시 가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 깨달은 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청중에게 주는 문화적인 효과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연달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뭔가 제가 시리즈로 진행한다고 한 것처럼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독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독자, 청중에게 주는 문화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서술해야 되겠고, 다해서 보면은 춘향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가 조금 변형이 된다고 했죠. 신재효에 의해서 변형이 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생각 안 나는 직녀 성군 이야기가 작품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또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그거를 지도 내용을 설명을 하고 주인공이 적강이 돼요. 신선 세계에서 뭔가 글씨를 황림경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적강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는데 오늘 할 숙향전도 그래요. 숙향전도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도둑질을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남자에게 줌으로써 황제 건데 그걸 가서 줌으로써 죄를 지어서 적강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춘향가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넣은 거는 구성과 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인물이 구성적 특성과 어떤 연관을 갖게 돼가지고 구성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본 작품을 본다면 본강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른 작품들이라도 확인을 그렇게 한 거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지금 넘어가지만 다음 유튜브를 업로드할 때 다 답이며 모범 답안이며 작품 설명 다시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고전 문학 지금 공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월명사의 제막매가 너무나 잘 알죠. 논매기 노래, 우리 씹사리 노래 같은 거 했었는데
노동요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숙향전은 오늘 업로드가 될 작품이 숙향전인데 숙향전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서가 나와요. 월명사의 제망매가의 정서, 논매기 노래의 정서, 숙향전의 정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앞서서 봤던 갈등이 나왔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고 깨달은 게 뭘까라고 하면서 문학적 효과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작품에 있는 정서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분석하고 지도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을까? 정서에 주목해가지고 가나다 작품의 효용을 설명하라. 효용. 그런데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본 작품 중에도 보면은 당대 문화, 향유, 맥락과 관련해서 해야 돼요. 오늘 본강에서 본 작품들을 본다면 조선 후기에 여성들이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동전 한 입을 부적처럼 가지면서 10년 동안 굴리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결혼 혼인에 정해진 남편 이제 예비 신랑이 아픈 걸 알았는데도 이미 정해진 옷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픈 상황인 신랑인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남편은 죽고 시부모 모시며 살다가 다 상 치르고 자결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대 문학의 향유 맥락과 관련이 되는데 숙향전은 그러면 무엇을 이 효용에 설명하는데 당대 문학 향유 맥락과 어떻게 관련돼 있을까? 우리가 오늘 주로 하는 것들이 주인공이 이춘풍전도 그렇고 여자였단 말이에요. 춘풍에 처였고 그리고 박지원의 연료 함양 박시전 큰 누님 돌아가신 거 박씨 묘지명도 그렇고 오늘 했던 거의 작품이 주인공이 여자였어요. 유중 치루 쟁롱기 어느 규방의 부인의 작품을 했었고 이 여자들의 억누르고 있는 구속이 유교적 윤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애정을 현실에서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떠올리면서 향유 맥락과 관련해서 효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작품과 왜 오늘 작품이 본강에서 했던 작품이 왜 그렇게 당대 문화 향유 맥락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달을 제재로 고전 문학의 정서가 지닌 현대적 효용을 학습자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학습 활동 2가지 제시하고 지도상 유의할 점도 2가지 제시하면서 이유도 설명해야 돼요. 요거는 이번에 풀 거고 처용과 박인노의 선상탄 우리 자세히 봤던 작품이죠.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오늘 한글 자료 드렸던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풀면서 유튜브 올리면서 작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문제를 정말 다뤘던 박지원, 허균 그쵸? 내적인 거 외적인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문학사적 위상을 설명해야 돼요. 선상탄이 나왔고 사시남정기가 나왔어. 우리는 사시남정기가 뭔지 그쵸?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럼 선상탄 너무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처형가도 그렇고 문학사적 위상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우린 지금 감을 잡고 있는데 달을 읽고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를 읽고 학습자가 또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과제 2가지를 들래요. 그리고 의의도 논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가 있고 김병현 우리 김삿갓으로 알고 있는 삿갓을 쓰고 다니는 그분 안악성에서 치른 곤욕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으면 제목이 그렇게 되면서 가는 건데 개를 열하문이나 하면 사설 시조겠죠. 신재효본 박흥보가 나왔어요. 신재효 이제 아셔야겠죠. 그렇죠? 아까 신재효의 그 춘향가 남창본이 있었는데 여기도 박흥보가가 있어요.
신지어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고, 골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우리 골계의 개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문학적 발상과 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 다의 골계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의 골계의 특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다 중심으로 제재로 박흥보가에 나타난 골계 양상 특성을 이해한다가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 학습 단계에서 학습 활동 3가지 제시하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도 서술하는 게 이 기출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다 하나씩 시리즈로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달전이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온달전, 그 다음에 긴 시습의 이생규장전, 금오신화에 있는 것, 시집살이 노래, 우리가 본강 때 했던 건데 조금 다른 시집살이 노래이긴 하죠. 여기서 나온 갈등의 양상, 계속 갈등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그 갈등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그런 큰 마음의 자세겠죠. 그런 성격을 서술해야 돼요. 온달전에 있는 갈등, 이생규장전의 갈등, 시집살이 노래 갈등의 양상도 보이면서 성격도 서술하고, 제시된 지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 지문이 아니라 제시된 지문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서사적 갈등, 서사 말 자체에는 갈등이 그쵸? 들어있잖아요. 서사적 갈등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아를 포함한 이 세계도 이 세계관이고, 자아도 하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는데,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중심을 해서 분석하라라고 하는 게 이 기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리즈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작가 미상의 숙향전을 중심으로 할게요. 정서 잊지 마세요. 하면서 작품 들어올 때 정서가 내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도 내용을 제시를 해야 돼요. 문제를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정서에 주목을 해가지고 효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대 문학 향유 맥락과 관련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또 계속 말을 할 거니까, 우선 작품을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릴 거 할 때 요 답 쓸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세요. 세 번째는 제가 다시 낭독하면서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은 간략하게 조금 우리 기출에 제시된 지문은 제가 따로 잠깐 읽어드릴 건데, 짧게 주셨죠, 거기에 제시문은.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송나라의 문장과 글씨를 아주 잘하는 김전이 있었어요. 김전, 이 숙향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20살이야. 그런데 친구를 배웅하러 강가에 갔다가 그 어부들이 거북이를요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내가 가지고 간 안주와 술을 주면서 거북이를 살려줘요. 거북이를 산 다음에 살려줘요. 그런데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막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돼가지고 배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에 처해요. 그런데 이 넓은 널짝 같은 게 딱 잡혀갖고 그거를 잡고선 강가에서 간신히 살아나요. 나중에 보니까 거북인 거예요. 거북의 이마와 배에는 하늘천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래서 강가에 닿아서 고맙습니다라고 거북이한테 인사를 하는 순간 거북이 입에서 진주 2개를 뱉어줘요. 진주 2개. 진짜 우리 옛날에 이솝 이야기 듣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주 2개가
탁 뱉어줘요. 그래서 김전이 아주 가난해서 20세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질기로 유명한 장씨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정과 이거 대립을 하면 되겠죠. 김정과 사랑을 해가지고 장씨가 태어난 아이가 숙향이에요. 결혼을 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기도하고 뭐하고 해갖고 간신히 얻게 되는 숙향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전이고 어머니가 장씨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냐면 무수히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주로 반지를 만들었는데 광채가 너무도 휘황찬란하다. 눈이 부셔서 바로 놓지 못할 정도다라고 고전에 있는 과장된 표현도 있고 7월 보름날 아기가 하도 안 생겨서 이렇게 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이 들었는데 황금빛 달이 떨어지고 황금빛 산돼지로 변해서 자기 품에 확 들어온 태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숙향을 낳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달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황금빛 산돼지로 변했대요. 그리고 5살 때, 5세 때 용모가 아주 아름다워서 달이 떨어졌다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뭔가 복선을 알 수가 있겠어. 달이 떨어졌다. 위에서 달이 떨어졌어. 그리고 달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라고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적강했다는 느낌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느껴지죠. 행동거지도 예의 바르다, 착하다,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우리 기출문제 제시문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송나라가 어두워지고 금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숙향을 막 얻고선 도망가기에 도적이 너무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향을 바위 밑에 숨겨놔요. 내가 돌아와서 널 찾아갈게 하고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제시문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피난길에 도적을 만나요. 그래갖고 숙향이 옷걸음에 아까 진주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진주가 박힌 옷가락지 하나를 빼어주고 옷걸음에 도망쳐 가요. 이 두 명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 줄기 나무 사이로 막 배고프고 울고 막 그래서 막 혼자 울고 있는데 한 마리의 푸른 새가 나타나서 숙향을 인도해 갑니다. 네. 그래서 가니까 궁전이 있어요.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귀부인이 화관을 쓰고 칠보로 장식된 황금 의자에 앉아서 화분에 나뭇가지 하나 다 꺾어가지고 하얀 사슴의 뿔에 이렇게 탁 대고선 이 사슴을 타고 장승상 댁으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제 요 김정과 장씨는 지울게요. 장승상이 나타났어요. 장승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정서, 내적 근거로 하면서 지도 내용 제시할 거 잊지 마시고 써보세요. 정서가 어떤 정서였어요? 지금까지 본 거에서는 우선 부모님 제가 싹 지웠어요. 부모님 지우는 순간 뭔가 이별이 있었고 이별 속에서 너무 슬프게 배고프고 아픔 그런 상황의 정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내적 근거는 송나라, 그렇죠? 그래서 반란이 있었던 거, 금나라 반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장승상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슴은 이제 숙향을 여기 막 다다르자 숙향이 배고프고 졸려가니까 잠깐 또 졸아요. 졸았다 잠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시상의 전개가 확 바뀌는데 장승상 집에 내려준 거죠.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있고 향기가 가득해. 그래서 승상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너는 왜 나이가 혼자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숙향이고요. 5살이고요. 부모님 바위 틈에 숨겨놓고 가시면서 찾아온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난리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로구나 하면서 장승상이 상당히 이 숙향을 예뻐하고 이들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숙향을 상당히 예뻐해요. 그러면 꼭 뭐가 나타나죠? 질투하는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집에 계집종이 사향이 그동안 이 집 관리를 해주면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씩
재물을 조금씩 자기 거로 만들고 있었는데 숙향이 일을 너무 잘해. 집안일을 너무 잘해. 숙향이 집안일 맡으면서 하면서 사양이 더 이상 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빈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숙향을 미워하겠죠.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숙향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금비녀와 승상이 아꼈던 장도까지 이 숙향이 가져간 거예요 라고 모함을 하는데, 숙향은 저는 자교를 해서라도 그걸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양이 숙향한테 가깝고 너 나가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이 장승상과 그 부인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 오늘 나가라. 그래갖고 또 나가요. 그래서 이 숙향은 이 집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상 그 강물에 뛰어들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시 조력자인 아까 선녀 닮았다고 한 것처럼 하늘의 선녀들이 연잎으로 된 배를 타고 와가지고요. 구해주세요. 그리고 호리병에 기울여갖고 차를 따라서 숙향한테 마시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마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천상에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현실의 그런 어려움을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거를 천상의 그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받아 마시니까 천상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달나라의 선녀였어요.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월령단을 훔쳐가지고 남친한테 태을진군에게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진 거죠. 그래가지고 득죄를 했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귀양으로 적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선녀가 과일을 주면서 배고플 때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배가 고팠어. 그래서 그 과일을 먹었어. 그랬더니 다시 그 차를 마셔서 떠올렸던 천상의 기억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걸어서 무성한 갈대밭에 다다랐는데 또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또 잠이 듭니다. 수백일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갈대밭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도와주세요 하고 막 하늘을 향해 구해달라고 막 했을 때 어떤 한 노인이 죽장을 짚고 와서 말해요. 불길이 세차게 번지고 있으니 옷을 벗어놓고 내 등에 엎혀라 그래요. 그래서 노인의 소매 속에서 부채가 탁 꺼내서 붙이니까 불길이 다 꺼지고 노인도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숙향은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데 또 노인이 나타나요. 노파가 나타납니다. 마고 할미라고 나오는데 술을 팔러 다니는 노파가 나와요. 숙향을 보고서 나도 자식이 없어. 계속 자기 부모님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숙향이 나는데 장승상 댁에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 노파 세 번째 만난 같이 살 수 있는 노파가 나오는데 이분한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 살자 그래가지고 살게 됩니다. 술을 파는 사람이에요. 화창한 봄날 어느 봄날 또 잠깐 잠이 들어요. 세 번째 잠이 듭니다. 졸고 잠들고 세 번째가 되는데 또 한 마리의 파랑새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연못가 백사장에 구슬과 산호기 등의 오색 구름이 또 감돌고 있는 집이 나타나고 그것은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이고 숙향은 옥황상제 앞에 나가서 큰 절을 올리니까 복숭아 2개를 선관에게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숭아 2개를 받으려고 몸을 딱 구부릴 때 여기 차고 있었던 옥반지에 막힌 진주가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선관이 딱 주워서 그 몸을 굽혀서 그 진주를 주워줘요. 그래서 선관은 그 선관 누굴까요? 아까 그 얼령당 훔쳐가지고 태을진군에게 주었던 그 태을진군이 그도 득제를 해서 낙향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선관. 근데 그 선관이 여기서는 이선이라고 이의공의 아들 이선이란 청년으로 원래 인간 세상에 기양해 온 태을진군이었던 거예요. 선관은 낙양에 사는 이의공의 아들이고 그 역시 그 꿈을 꾼 거예요. 옥황상제에 나갔다가 숙향이 떨어뜨린 진주를 주워드는. 그러니까 꿈이 이 선한테도 있었고 이 숙향한테도 이선이 꾸몄던 그 꿈이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어디에서 꾼 꿈? 옥황상제가 있었던 궁궐에서 잠깐 잠들어서
있었던 꿈에서 그 꿈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역할을 줄지 아까 우리 기출문제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였는데 다른 거와 연결해서 또 예상 문제를 또 제가 준비해놨고 그래서 그 할머니 이 노파가 그 꿈이요 이 생각에서 지워지기 전에 그 꿈을요 자수로 놓으세요. 바느질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 노파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 꿈을 그대로 꿈이 이제 일치하는 거니까 이성과 숙향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잘 했더니 그 자수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꾼 그 자수를 한 거에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지 하고 막 수송을 하는 사이에 이선이 천하 명필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선을 찾아가서 그 꿈의 제목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선도 내가 꿈꾼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겠죠. 그래서 이 수예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값을 주고 또 사요. 이선이 그 아버지가 숙향의 아버지가 거북이를 산 것처럼 이선은 그 자수를 삽니다. 이선은 독자를 들고 이화정, 아까 노파가 살고 있는, 숙향가 살고 있는 이화정 술 파는 집에 가가지고 노파에게 꿈속에서 준 진주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소녀에게 보이고 이것이 자기의 진주다라고 하면은 내 청혼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일치하겠죠, 당연히. 숙향이 자기 반지에게 빠진 진주임을 알고 둘은 혼인을 해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숙향은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난리통이 부모 잃었어요. 그리고 장승상 댁에서 뭐 물건 없어진 거로 물론 사양의 모함이긴 했지만 거기서 나왔고 떠돌다가 노파 만나서 술 파는 이화정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소녀였어요. 그러면 향유 맥락이 어떤 향유층이겠어요? 서민층의 여인들의 향유 맥락이 되겠죠. 스토리가. 그러면 그 혼사를 이선의 부모가 반대가 심했겠죠.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위공, 그 남편한테 말하고 그래갖고 이 미천한 여자와 혼인을 한다고 하면서 숙향을 잡아다 죽여라 라고 명을 합니다. 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이선은 그 태학으로 서울에 있는 태학으로 공부를 더 하거라 하고 쫓아보내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혼인을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정서에 또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시문에 해당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낙약의 태수가 직접 신문하고 태수의 아까 장승상 댁으로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이 낙양의 태수, 그러니까는 결론은 이선의 부모님이 숙향을 처형하라 했는데 그 태수의 부인, 그러니까 결론은 숙향의 어머니죠. 그 꿈이 나타나서 어머니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깜짝 놀라게 가지고 태수한테 가가지고 사람 보내서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수가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 숙향이 어렸을 때 피난길에 딸을 두고 왔는데 그 딸 이야기가 들리니까 당연히 그 숙향을 살려주겠죠. 살려주는 죄로 좀 낙향을 하게 되긴 됩니다. 태수가. 그래서 딸은 지고 낙향을 하게 되는데 노파를 따라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래서 살아나요. 그래서 노파 따라서 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나는 아까 이화정에 있던 노파 나는 본래 천대산의 늙은 신선 할미인데 낭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본분을 다하였으니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왔던 정문을 생각하여서 내가 입고 있던 적삼을 함께 묻어주세요. 그래요. 노파가 몇 건 가다가 휙 사라집니다. 이화정에 이제 숙향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들이 막 들어와요. 소녀를 욕보려고 막 들어오는 막 소문이 막 떠돌아요. 그래서 나도 노파 옆에 묘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가서 막 울고 있는데 이선 자기가 좋아하는 한번 혼인했던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선에 못 치니겠죠. 그래서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달에서 떨어졌잖아요. 숙향이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 숙향이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사년도 불러가지고 저 여자가 왜 오는지 알고 와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와서 말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숙향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점점 이선 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해요.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선도 장원급제하고 그래서 황제가 그 재주를 아껴서 한림학사 벼슬도 주고 황제에게 사은하고 사당에 분양하러 고향으로 돌아와서 숙향과 만나요. 이선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유교적 윤리관에 이긴 거예요. 뭐가? 남녀의 애정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답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남녀의 애정이 유교적 윤리관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죠. 중요하게 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선이 이제 숙향도 남편 따라서 형주로 떠나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다시 이제 역으로 노판으로 돌아가셔서 장승상 댁에 머물렀는데 너무 밤이 깊어서 밖에서 머물다 보니까 장승상 댁 부인이 와가지고 저도 당신과 같은 그런 어린 딸을 잃어버렸는데 막 가다 보니까 제가 숙향입니다 해갖고 막 서로 다시 재회를 해야 돼. 재회를 하게 되고 또 가는 도중에 자천을 당했던 아까 김전 숙향의 아버지 양양이 들렸는데 또 거기서 태수 때 그 내실의 시녀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리발과 고요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시 그 옷가락지 끼고 있는 걸 통해서 부인께서 그 어디서 그 반지 어디 썼습니까? 부모님이 나랑 헤어질 때 여기 끼워준 거예요. 옷걸음에 막 말하다 보니까 내 딸이구나 하고 다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장승상 댁에서 다시 숙향을 장승상 댁에 만나서 막 울고 막 하고 다시 부모님 만나는 과정까지 다시 이렇게 다 평화롭게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로 끝나게 되죠. 황제께서 그래서 그 남편 형주 자세에게 저 부모님 만났어요 알리게 되고 남편 달려와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가다가 이제 황제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김전은 다시 병부상서로 이선도 조정으로 불러서 초공 대승상에 임명하고 장승상은 이 장승상도 아주 우승상에 봉하고 다 격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요 상황은 다시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요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나중에 이선이 전생의 부인인 그 매향 설중매가 전생의 부인이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전생의 부인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세 명이 매향인 설중매와 이선과 숙향이 나중에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리즈 2의 문제풀이와 함께 그 방금 봤던 문제풀이 답과 함께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전체적인 문제풀이 답을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